원피스 1147화는 야마토의 성지순례 여정을 담은 표지 연재로 문을 엽니다. 이번에는 와노쿠니 우동 지역의 다이묘 라이조가 등장하여 과거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야마토에게 감사의 표시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라이조는 야마토가 토비로포의 일원이었던 후주우를 격파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야마토 역시 밝은 표정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와노쿠니에서의 치열했던 전투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들의 따뜻한 교류는 독자들에게 잠시나마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하며 본편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엘바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 직전 하그왈 D, 사우로와 니코 로빈 사이의 긴박했던 대화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사우로는 다급한 표정으로 로빈에게 신의 기사단 소속의 한 인물 바로 소머스를 가리키며 경고합니다. 그는 과거 로빈이 잠깐 목격했던 바로 그 자라며 신의 기사단은 불멸과 같은 존재들이기에 현재로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사우로는 로빈에게 지금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며 반격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하라의 생존자인 로빈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사우로의 마음과 불멸이라는 키워드로 암시되는 신의 기사단의 압도적인 위협이 회상 장면만으로도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상이 끝나고 시점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로빈과 브룩, 징베, 나믹, 우솝, 초파 등 엘바프에 남아있던 밀짚모자 1당 1부는 신의 기사단 군코가 펼쳐놓은 끈끈이 같은 능력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포박당한 상태입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습격과 정체불명의 능력에 당황하며 벗어나려 애쓰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냉철한 조타수 징베조차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이 능력의 약점과 탈출 방법을 필사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상황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군코의 상관으로 보이는 신의 기사단 소머스가 나타나 군코에게 밀짚모자 1당을 붙잡은 행위를 질책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임무는 상황 밀짚모자 루피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것이 아니며 주어진 임무만 완수하고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말하며 군코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려 합니다. 이는 신의 기사단조차 상황과의 전면적인 충돌은 피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소머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코는 포로 중 한 명인 브룩에게 유독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녀는 브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소울킹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잠시 소녀 팬처럼 얼굴을 붉히며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천룡인의 핏줄답게 이내 오만한 본성을 드러내며 브룩에게 남은 여생 동안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는 개인적인 노예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브룩의 음악성을 탐내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을 소유물로 여기는 천룡인 특유의 선민 사상과 잔혹함이 깔려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나미는 군코가 천룡인이라는 사실과 브룩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다 못한 소머스는 군코에게 여기는 상황의 영역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브룩을 풀어주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군코는 소머스의 명령을 무시하고 브룩에게 거절하면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협박을 가하지만 브룩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는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표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저는 밀짚모자 루피 선장 덕분에 두 번째 삶을 얻었고 그때부터 제 충성은 오직 그분께만 바쳐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밝힙니다. 나아가 만약 당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예 없이 사느니 차라리 긍지를 지키며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외치며 해적으로서 그리고 음악가로서의 긍지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합니다. 브룩의 이 명예로운 외침은 그의 캐릭터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격분한 군코는 결국 브룩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늙은 거인 로저 해적단의 전 선원이었던 스쿠퍼 가바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브룩이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엘바프의 하늘에는 또 다른 위협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신의 기사단 소머스는 가시 돋친 거대한 드래곤 혹은 뱀과 같은 기괴한 생물 위에 올라탄 채 엘바프 전역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성지 마리조아의 단검이라고 칭하며 이는 곧 자신이 세계 정부 최고 권력의 의지를 대변하는 집행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현재 엘바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상 현상들, 즉 거인들이 느끼는 혼란과 압박감을 잠시 덜어주겠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지만 그의 목소리와 등장은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엘바프의 상징과도 같은 거목 아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기묘하고 위압적인 광경은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에 가할 본격적인 위협의 서막을 알리는 듯 합니다. 소머스의 충격적인 선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들이 세계정부 즉 성지 마리조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이번 작전의 일환으로 엘바프의 어린아이들 10명을 납치하여 현재 인질로 확보하고 있다고 공표합니다. 더욱이 아이들을 구출하려던 인물 주황색의 긴 수염을 가진 남자, 즉 로저 해적단의 전설적인 선원 스쿠퍼 가반을 이미 자신들이 제압했다고 거짓 정보까지 흘리며 엘바프 거인 사회 전체를 극도의 혼란과 충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엘바프의 주요 거점인 북서쪽 사냥꾼 마을과 남동쪽 아스반 마을 등 섬 전체로 울려 퍼지며 거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에 경악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정부의 그림자가 엘바프에 직접적으로 드리워진 순간입니다. 소머스는 과거 오하라에서 로빈을 도왔던 사우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가 소중히 여기던 아이들을 자신들이 인질로 잡았다고 조롱합니다. 그는 이제 곧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쇼타임의 시작이라고 비웃듯이 선언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 영상 중계 기능은 없다고 덧붙이며 거인들을 더욱 애태웁니다. 한편 소머스가 보여주는 엘바프의 지도에는 납치된 아이들 10명의 위치, 사우로와 밀짚모자 1당의 위치, 그리고 신의 기사단이 노리는 도서관과 학교의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어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목표 지점을 향해 걸어가던 아이들은 점차 자신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납치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어린 거인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와 아빠를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뿔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고글을 착용한 어린 거인 코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전사임을 외치며 친구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 혹은 괴물 형상의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공포심이나 특정 능력에 의해 구현된 듯한 이 형상들은 아이들을 더욱 겁에 질리게 만들고 용감했던 코론조차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순수하고 연약한 아이들이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같은 시각 엘바프의 강력한 전력이자 상징 중 하나인 거병해적단의 배, 위대한 에이리코가 어이없는 이유로 추락하는 대이변이 발생합니다. 배를 습격한 것은 다름 아닌 거인 전사들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자신들의 아내 모습을 한 거대하고 흉측한 괴물들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소머스나 다른 신의 기사단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꿈의 환상 혹은 정신 공격의 일종으로 추측됩니다. 전사들은 이 기괴하고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결국 위대한 에이리코는 맥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소머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강력한 꿈의 환상에 당했군이라며 조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바프를 둘러싼 섬 구름까지 흘러가 버려 외부와의 교류마저 차단될 위기에 처하고 선장인 도리와 부르기가 부재한 상황에서 임시로 수염의 거인 야룰이 지휘권을 넘겨받아 혼란을 수습하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혼란에 빠진 엘바프를 향해 소머스는 납치한 아이들의 이름을 차례차례 부르며 거인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첫 번째로 일바의 이름이 불리고 이어서 콜린, 올라프, 스카디, 로냐, 머그, 벤트, 요한나, 비오른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됩니다. 각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이들의 부모나 친척으로 보이는 거인들이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이로 작은 전사 코론의 이름이 불리자 코론의 어머니인 리플리는 경악하며 절망하고 코론을 스파이어라는 애칭으로 부르던 스코퍼 가반 역시 크게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아이의 신원을 밝힌 소머스는 마침내 신의 기사단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전사들에게 학교는 필요 없다. 의미 없는 역사가 담긴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라며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엘바프의 학교와 도서관을 즉시 불태우고 세계 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질로 잡힌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최종 결정은 장로 야룰에게 맡긴다고 압박합니다. 리플리는 잔인한 요구에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소머스는 냉담할 뿐입니다. 세계 정부의 대리인 소머스가 내건 이 잔혹하고 모욕적인 요구에 엘바프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스쿠퍼 가방과 오하라의 의지를 잇는 니코 로빈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로빈은 엘바프의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거인족 평화의 상징이며 도서관은 엘바프의 소중한 역사를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 오하라의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계의 진실과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엘바프의 도서관은 오하라의 못다 이룬 꿈과 지식의 보고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로빈과 스코퍼 가반 세대를 초월한 두 인물은 결연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엘바프의 아이들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 라고 강력하게 외치며 신의 기사단에 맞설 준비를 마칩니다. 엘바프의 운명과 세계의 비밀을 건 거대한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1147화는 마무리됩니다.